반갑습니다. 수리논술 오승준 선생입니다. 2020 한양대 자연계열 논술로 가자. 한양대 자연계열 논술 전형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영 비율입니다. 논술 80%, 학생부 종합평가 20%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근데 여기서 학생부 종합평가 20%라는 것은 학교 생활을 정상적으로 성실하게 한 학생들은 점수를 다 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감점이 없고 논술 시험 성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없습니다. 자, 시험 문제는요, 자연계열은 수리논술 2문항, 의예과는 인문논술 1문항, 자, 수리논술 한 문항에서 2문항,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인문논술 문항은 입학처장님이 입학 설명회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다른 대학의 의예과에서 실시하는 보건의료 논술, 그런 것이 아니고 논리적인 사고력을 평가하는 인문논술 문항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배점은 자연계열 문항 2문항인데 각각 50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험 시간은 90분입니다. 출제 범위는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가 되고요. 자, 시험 유의사항인데 90분 안에 답안을 작성해야 되고, 자, 답안지는 검정색 펜, 샤프, 볼펜, 연필 사용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검정색 펜으로 작성해야 되고요. 답안지와 문제지, 연습지 함께 제출해야 되고, 다음의 경우는 0점 처리된다라고 했으니까 주의해야 되겠네요. 답안지를 검정색 펜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는 표기나 표현을 한 경우, 자, 답안을 해당 답란에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0점 처리한다고 합니다. 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이 한양대 논술 전형에서 합격한 학생들의 사례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거는 수능 성적입니다. 그래서 국수, 영, 탐구 2과목입니다. 그래서 411, 22 수능 성적이 나왔는데요. 한양대 신소재공학과에 합격했다. 51444 한양대 건축학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51444 그러면 자, 정시로는 이 학생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기 어려웠겠죠. 자, 그렇지만 이 학생은, 이 두 학생의 사례가 이야기해 주는 것은 이 두 학생은 수학이 1등급이 나왔고 수학이 강한 학생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우리 학생들 중에 내가 수학은 잘하는데 또 수리논술 잘할 자신이 있는데 수능 성적이 다른 과목이 좀 저조하다. 자, 그랬을 때 한양대 수리논술 시험은 너무 중요한 기회가 된다. 한양대 논술 전형은 수리논술 시험 한번 잘 보면 합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 한양대 논술 전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되니까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또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수학이 퍼펙트해야 한양대 논술 합격할 수 있지 않겠느냐. 다음 사례를 볼까요? 자, 이 학생들 다 선생님 수업을 듣던 학생들이거든요. 수능 성적 다 확인한 이런 성적들인데 1412 한양대 기계공학과에 합격했습니다. 네, 2523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자, 수능에서 물론 이 학생들이 수능 날 좀 특히 더 그 수학을 좀 못 본 그런 케이스라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수능 수학이 4등급, 5등급이 나왔다라는 거는 수학이 뭐 퍼펙트한 학생들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학생들이 묻습니다. 과연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근데 그거는요. 자, 수능하고 수능 수학하고 수리 논술은 같은 수학 시험입니다. 같은 수학 시험이지만 수능은 수능의 특징이 있고 수리 논술은 수리 논술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에도 자주 나오는 그런 자주 출제되는 또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논술에도 자주 출제되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주제들을 충분히 우리가 연습을 하고
또 수리 논술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들 잘 연습하고 논리적인 서술 연습을 하면은 다소 수학이 좀 부족한 또 수능 성적이 좀 저조하게 모의고사 성적이나 수능 성적이 저조하게 나오는 학생들도 한양대에 합격하는 사례들이 이렇게 분명히 나온다라는 거죠. 그 수능 선생님들 중에는 간혹 수학 1등급이 나와야 한양대 수리논술 볼 수 있어. 이렇게 조언하는 선생님들도 계신데 이걸 단계론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수학 1등급을 반드시 만들고 그 다음에 한양대 수리논술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단계론적으로 접근을 하면 이런 사례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다소 지금 모의고사 성적이나 수능 성적이 좀 잘 안 나온다 하더라도 수리논술은 수리논술대로 철저하게 준비를 해 나간다면 이러한 결과들을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사례를 볼까요? 자, 42211, 4242 한양대 생명과학과, 한양대 산업공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자, 국어 성적이 잘 안 나왔고요. 수학도 1등급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양대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자, 수능이 끝나고 나서 한양대 논술 시험이 있죠. 수능을 잘 본 학생들은 한양대 논술 시험에 보러 가지 않는 다른 대학을 또 지원하기 위해서 논술 시험을 보러 가지 않는 경우도 생깁니다. 자, 그렇다면 한양대 논술 시험을 보러 간다라는 것은 수능 성적에서 뭔가 내가 원하는 그러한 성적이 안 나온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이러한 사례들이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라는 거죠.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라 대부분 한양대 논술 전형 합격생들의 수능 성적을 보면 이런 느낌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수능 준비하고 수능 잘 봐야 됩니다. 근데 내가 수능 시험날 그 수능을 보고 나서 어떤 가채점 결과를 확인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만큼의 성적이 나오지 않은 경우에 한양대 논술 전형이라는 거는 너무 중요한 기회로 남게 되는 거예요. 이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우리가 철저하게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논술 전형 입학생의 논술 평균 점수 현황입니다. 한양대 논술 시험은 오전 시험이 있고요. 5.1, 5.2 의예과 이렇게 시험이 진행이 되죠. 자, 원서를 쓸 때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내가 수리논술이 좀 약하고 자신이 없다. 그러면 오전 쓰는 겁니다. 내가 수리논술 자신 있다 5.1, 정말 자신 있다 5.2, 완벽하다 의예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 모집 단위는 오전에 시험을 보는 모집 단위들이거든요. 자, 이 성적들은 뭐냐면 합격생들의 논술 평균 점수, 컷은 아닙니다. 자, 평균 점수들입니다. 2017, 2018, 2019 합격생들의 논술 평균 성적인데요. 선생님이 요거를 3년치 평균을 다시 내봤습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들쑥날쑥 하거든요. 그래서 3년치 평균을 내보니까 이 평균이 조금 낮은 과들이 어떤 과들이냐 여러분 원서 쓸 때 좀 감안하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간호학부, 그다음에 경영대학, 자연계열에서 경영대학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수리논술 시험 보고 이러한 이제 61점, 59점 그러니까 3년 평균이 조금 낮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실내 건축 디자인, 의류학과 이러한 모집 단위들은 3년 평균이 조금 낮은 편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후 1회 시험을 보는 학과들인데요. 전기생체, 신소재, 화학, 기계공학, 산업과학, 수학과, 수학교육과 3년 평균을 내보니까 큰 차이가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오후 2, 자, 다이아몬드 학과들이죠. 융합전자, 컴퓨터 소프트웨어, 에너지공학과, 미래자동차 공학과 역시 그 3년 평균을 보면은 큰 차이는 없다. 그다음에 의예과. 오후 2하고 의예과하고 문제가 다릅니다. 좀 겹치는 문항도 있는데 시험은 같은 시간대에 시험을 보지만은 이 의예과 문제가 별도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수는 구별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문제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논술 전형 경쟁률인데요. 자, 한양대는 최저가 없으니까 자, 경쟁률은 상당히 높은데 그 중에서 뭐 조금 경쟁률이 낮은 모집 단위들이 어디였는가 보면은 간호학부 41.6대 1, 경영대학 50.9대 1, 그 다음에 건설환경 51.6대 1. 예, 이러한 모집 단위들은 조금 경쟁률이 낮은 편이었다라는 것이고요. 네, 기계공학부 83.3대 1 상당히 높죠. 컴퓨터 소프트웨어학부 104대 1, 화학공학과 97.8대 1, 생명공학과 99.4대 1. 2019년도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이러한 모집 단위들은 상당히 경쟁률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식품영양, 실내건축 디자인, 의료학과 경쟁률이 조금 낮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물리학과, 생명과학과도 높은 편은 아니다라는 거죠. 네, 의예과는 237.6대 1이었네요. 네. 자, 논술 전형 충원율을 보면은요, 2019년도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시공학과나 미래자동차, 생명공학과, 전기생체공학부, 화학공학과, 수학교육과는 충원되는 학생이 없었다. 그러니까 대기번호 1번을 받았어도 합격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식품영양, 실내건축 디자인, 의료학과 충원율 제로입니다. 생명과학과, 화학과. 근데 보면은 의예과가 의외로 네, 충원율이 44.4%, 그 전년도에는 60%, 의외로 좀 충원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수학과도 45.5%니까 충원율이 좀 있었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호학과는 50%였다라는 거죠. 네, 충원율. 네, 좋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어떤 문제가 한양대 수리논술 문제에서 출제가 되었는가 이렇게 보니까 골고루 나옵니다. 네, 골고루 출제가 되고요. 예, 그래도 역시 보면은 미분과 적분, 자, 미적분 1의 미분과 적분, 미적분 2의 미분과 적분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골고루 지금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와중에 도형의 방정식이라든지 평면곡선 이러한 도형 파트가 또 상대적으로 또 비중이 높게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양대 2019학년도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수리논술에 자주 출제되는 빈출 주제, 빈출 테마들이 출제가 되었고요.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수리논술 문제 해결의 12가지 전략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수리논술에 자주 출제되는 그러한 주제와 테마를 강의하는 강좌가 논술로 잡는 수학 개념 수리논술 핵심 테마 강좌인데요. 오전에 출제되었던 2차 곡선의 접선 문제라든지 오후 1에 출제되었던 함수 방정식, 이항계수의 성질 문제, 자, 이러한 문제들은 이 논술로 잡는 수학 개념 강좌에서 충분히 자세하게 다룬 그러한 주제와 테마들이었다. 자, 그리고 오전에 2번 문제, 2-1번 문제, 그래프로 추론하는 문제, 거꾸로 논증하는 문제, 2-2번에 예를 들어 추론하기 전략이 필요한 문제, 간접 증명으로 논증하는 과정이 필요한 문제, 이러한 문제들이 또 출제가 되었고, 오후 2에 그래프와 그림으로 추론하기 전략, 의예과 문제에서 비교하여 추론하기 전략이 필요한 또 그러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양대 수리논술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자, 논술로 잡는 수학 개념 강좌에서 다루는 수리논술 빈출 주제, 빈출 테마들을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주 출제되는 주제들에서 지금 문제들이 계속 출제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 철저하게 대비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리논술 문제 해결의 12가지 전략을 잘 연습하고 이것을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잘 연습을 해 두어야 된다. 이것이 한양대 수리논술의 대비 방향입니다. 논술 답안지 양식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안지 양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잘 보이시나요? 네, 이 학생 보니까 상당히 잘 보이진 않지만 상당히 잘 쓴 논술로 생각이 되는데요. 자, 이 영상 보고 있는 우리 학생들도 이렇게 논술 잘 써가지고 한양대 논술에 꼭 합격하시기를 선생님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2019 논술의 길 댓글 달아주시는 분에게 논술의 길 책자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 여러분 한양대 목표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응원하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0 한양대 논술로